또 미국의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1987년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겼던 그 6월 항쟁, 그것도 피로 물들 뻔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새로운 문서가 공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1987년은 그야말로 네. 격변의 시대였는데요. 네. 당시 6.29 항쟁을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연쇄 접촉한 내용들이 네. 기록된 문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87년 3월 달에는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조지 실추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고요. 네. 그 다음 달인 4월에는 솔라즈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6.29 선언 직전인 6월 24일에는 네. 데스틴 시거 당시 동아태평양 담당하는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연쇄 3명을 접촉할 때 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릴리 대사가 배석을 했었는데 네. 릴리 대사가 이 두 사람들 연쇄 네. 접촉했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해서 국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6월 24일이니까 진짜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6.29 선언 나온 지 몇 년인가요? 29년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29년 전 오늘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의 흐름이 바뀐 그날인데 그로부터 닷새 전에 동아태 차관보가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새 헌법이 등장하면은 그 헌법에 따르겠지만 그때까지 새 헌법이 나오지 않으면은 현행 헌법, 그러니까 당시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선출했던 그 방식대로 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미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29년 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와 미국의 국력차 때문에 자,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 정도가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관계였다는 것, 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캐스틴 시거 차관보는 네. 차관보인데요. 네. 이 대통령의 신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네. 특사처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며칠 전인 그 4월 17일로 넘어가 보면 스티븐 솔라즈 하원 의원, 동아태 소위원장이었는데 직접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 것. 이런 기록들이 전부 다 당시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 대사가 기록에 남겼잖아요. 그러나 빨간 밑줄을 쳐놓은 이 전문. 자, 어떤 내용인지 과연 전두환 대통령은 YS와 DJ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버전의 민주화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김대중 버전의 민주화는 김영삼을 물리치고 김대중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적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인데 아마 네.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화하지만 민주화는 어떤 순수한 목적보다 본인,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은 모두 본인의 권력력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한국의 민주화는 부차적인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글쎄 저 얘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른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해를요. 1980년 기억해보면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로부터 슐츠 장관, 솔라즈 하원 의원, 뭐 이렇게 차관보까지 줄줄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전두환 체제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 그것을 걱정했을 때잖아요. 자, 그 내용도 하나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야당은 자기들 지도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야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생각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박성수 국장. 네. 이 시절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야당에서는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고조된 민주화 열기, 네. 그래서 힘입어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이제 달성하려고 사실 그 정치적인 그 움직임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럴 때 이 전두환 대통령은 그 야당의 움직임, 야당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본인들의 아까도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권력욕 때문이지 이것이 국민들의 한국 네. 국민의 어떤 여러와 같은 열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미국 당국으로 하여금 어떤 이것에 있어서 시위를 지지하지 않고 네. 어떤 그 개입하지 말도록 이렇게 그 경고하면서 여차하면 군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데에 대한 그 경고를 미국 측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3월, 4월, 6월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정부와 의회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만나보니까 이거 간단치 않겠다. 특히 6.29 선언 닷새 전까지만 해도 내년 2월까지 새 헌법 등장하면 그거에 따르겠지만 아니면 지금처럼 체육관 선거 간선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닷새가 흘렀습니다. 6월 29일 아침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방송 카메라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겠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저 장면 1987년이면 이정훈 편집위원은 아직 대학생 시절인가요? 저는 저때 기자 생활 시작할 때인가요? 기자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네. 복학한 4학년이고요. 저때 네. 일이 아주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1월 8일 날 아까 박정철 군 서울대 네. 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네. 스티븐 솔라즈가 방한하기 4월 13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 조치를 발표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가 커져갖고 6월 달에 들어서 6월 6일부터인가요? 7일부터 해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시위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학생이 이제 체류탄 맞아서 뇌사 상태가 됐다가 나중에 숨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커지는데 네. 저는 이제 저 사건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두환 그러면은 네. 김정은보다 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전두환 시절에 살기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기 시거 차관보나 또 솔라즈나 슐츠가 왔던 건 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저 릴리가 보고했던 것도 맞고 저게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문서를 공개해서 처음 나온 거지.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 쪽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던 김성익 씨라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통치사료 기획안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나중에 6.29는 전두환 작품 해가지고 전두환 육성증언이라는 책을 내죠. 네. 그다음에 몇 해 전에 노태우 회고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종합하면은 6.29 선, 지금 저 기사를 보게 되면은 6.29 선언한 거는 네. 할 의사가 없었다. 전두환이 그런 건데 네. 그걸 종합하면 뭔가 하면은 6월 17일 날 네. 6월 17일 훨씬 저 쓰고 오기 전이죠. 그날 노태우를 불러서 전두환이 직선제로 해라. 당신이 네. 발표해라. 지침을 줍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태우 씨가 답을 못 합니다. 네. 하겠다고 한 일주일을 버티다가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안을 만들 때 누가 하는가 하면 박철원 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시거가 이제 한국에 왔다 가는데 그 다음에 6월 27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쭉 찾아보면 나오는데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욱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네. 그때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미국이 이 민주화 받는 걸로 알면은 안 된다고 해서 비밀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씨가 청와대 들어오게 할 때도 청와대로 바로 들어오면은 바로 모든 정보망에 걸리니까 한국일보 앞에 동십자가 있죠. 네. 거기서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간의 거래는 마지막에 미국에서 온 전재욱 씨가 했습니다. 네. 그거는 노태우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전재욱이가 찾아와서 큰 절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노태우 씨가 이걸 받겠다. 전두환 씨 요구대로 민주화 직선제 하는 걸 발표를 하겠다 그러는데 요구 조건이 뭔가 하면 내가 6.29 선언을 하게 되면 네. 당신은 반대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전두환이 그건 못한다. 내 지시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거는 6.29 선언 장면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그해 연말에 이제 대통령 1로 선거가 3년 치러지고. 선거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6.29 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는 미국께 다 맞고 전두환 나쁜 놈으로 가는데 네. 또 노하고 저도 한 몇 해 전에 한번 전두환 씨 한번 집에 갔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 해보니까 여전히 노에 대해서는 감정이 있어요. 네. 감정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데 두 사람 책하고 그다음에 박철원 씨가 중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쭉 만나보면은 6.29는 전두환 작품이라는 게 거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처음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얘기 못한 것이 혹시 응했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까봐라고 훗날 설명한 것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앵커님도 잘 아시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요. 하지만 저 시절을 생각하는 분들, 결국 저 87년에 미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을 했던 그 상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실로 바뀌어서 민주화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제 3기의 분열도 있었고 대선까지 이어진 국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서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체제에 대해서 고함 쳤던 그 장면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역시 떠오른 그 장면입니다. 상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자, 지난해 11월 이제 YS가 서거했고 박성구 국장 이렇게 세월이 하나하나씩 정리되면서 훗날 과거 있었던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한 장 계속 넘어가는 모습 보고 계시죠?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씨는 한국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타고 다닌 차가 그라나다로 기억하는데 저도 네. 그때 뭐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 앞에 그 남대문 경찰서하고 서울역 사이에 도로 있죠. 네, 거기 한번 뛰어서 건너가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거기 돈 네. 던지려고 뛰어가 보니까 굉장히 넓고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그때 6월이 굉장히 했는데 그때 저분이 그라나다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내리는데 붙잡히고 하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네, 가게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네. 그런 말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역사 한 장을 넘기는 과정에 그 과거의 기록도 한 줄 한 줄 나오는 것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6월 29일 하면 떠오르는 것 사실은 이제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요. 2002년 6월 29일에는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이동혁 차장.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올해 6월 29일 오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평택 이함대에서 연평해전 14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은 아니고 유가족 중심의 조촐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월드컵 분위기에 묻혀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고 네. 이후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국민적 여론,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연평해전에 대한 그런 그 추모 열기는 유가족이나 실제 있었던 내용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 아마 오늘 저 자리에서 헌화로 오신 분들이 마음에 좀 위로를 받는다면 14년 전에 거의 잊혀질 뻔했던 남북 간의 연평해전 문제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기억됐다는 거겠죠. 연평해전 저 영화 보게 되면은 참 답답합니다. 왜 우리가 옆으로 허리를 보여주면서 가야 되고 방송을 네. 해야 되고 북한은 딱 겨냥하고 있는데 그때 잘 보시면은 김대중 정부에서 선제사격하지 마라. 네.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계속 우리가 위험을 노출하고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방송에서는 조금만 나오는데 그러다가 선제사격 당하면서 첫 번째 걔네들 전체에서 떼어난 포를 맞으면서 기관이 고장나면서 그냥 표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거는요. 제가 저 사건은 많이 따라 들어가서 아는데 나중에 저분들 장례식을 치를 때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으셨고요. 국방부 장관도 안 오셨고요. 합참의장도 안 왔고 해군 총장만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간다고 일본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월드컵도 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행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런 분들은 왜 안 간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 본 거죠. 이남신 장관, 이남신 의장, 김동신 장관 그런 분들인데 오직 그 해군에서의 장 총장만 참가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군 통수권자, 그 다음 사람. 정말 답답해. 영화 저거 보면 답답하지만 그 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보인 거. 아까 전두환 씨가 김대중 어떻다, 김영삼 어떻다 한 거고 어떤 면에서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해요. 네. 이건 정말 지금 남북한 문제가 심각한데 박근혜 네. 대통령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장면 영화로 만들어진 14년 전 오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평해전. 자, 14년 전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터키와 3, 4위전을 치르기로 했던 바로 그날인데 그날 아침 서해 바다에서는 우리 장병들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남북관계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 국가보훈처에서 김일성의 외삼촌을 과연 애국훈장을 줄 수 있느냐, 건국훈장을 줄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다는 거 정리해 드렸는데 결과가 하루 만에 나왔네요. 번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훈장 추서한 내용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던 정부가 네. 여론이 들끓고 난 하루 만에 훈장 추서를 취소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큰오빠 강진석. 자, 1942년 사망했으니 김일성이 만든 북조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애국장이 취소됐습니다만 결국 하루 만에 바뀌는 것. 절차가 좀 남긴 하겠지만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방침이 결정이 됐으니까요. 취소 네. 절차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밟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6월 29일과 관련된 연평해전 그리고 29년 전 6.29 선언 전후의 6월 29일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나라 밖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순위 봅니다.